여기 이제 동영상 촬영을 시작은 했지만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이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이걸 mp3로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고. 테스트. 그게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 바로 연결해 드리는 거는 뭐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mp3로 갖고 다니면서 특히 전철 같은데 이렇게 귀에 꽂고 다녀요 뭐 이래 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걸려요. 일단은 하여간 뭐 녹음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앞으로는 조금 그 운영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4기 법회를 하는 동안에는 법회를 준비하는 일보다는 법회 후에 이 수업 보고를 통해 가지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는 일에 참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저로 보면은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었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일은 있으니까 그대로 법회를 하고 나면 그 설법한 내용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말 한마디를 이렇게 했다 하면 요 내용이 어느 경전의 어느 말씀이 어느 경전의 어느 구절이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챙겨가면서 수업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수업 보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무엇보다도 제 공부가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5기 법회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수업을 준비하는 쪽에 좀 더 주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업한 내용은 가능하면 이제 준비한 대로 수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오늘처럼 이렇게 교재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것은 이제 올려만 놓으면 그 과거처럼 수업 보고를 위해서 과다한 시간을 쓰지 않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수업 보고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찾아가지고 경전 근거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회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래가지고 니까야를 가능한 한 넓고 깊게 모아가지고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새로운 공부에 시간을 많이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공부에서 조금 좀 어떤 불리함이 생길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이 수업을 준비하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녹음된 파일을 그러니까 mp3 파일을 같이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려면 제가 그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우리 공부가 이렇게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지만 또 형편상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을 알리는 또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잘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기 두 가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는 수행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그 수행 지도 하시는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럴 때에 니까야에서 이러이러하게
가르쳐주는 말씀하고 이 수행이 100% 일치하는가? 요게 부처님 식으로 수행에 접근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뭐 그렇게 그냥 만족스럽다 이래 보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뭐 사실 또 그게 이제 뭐 많은 곳에서 수행을 할 때 니카야를 중심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뭐 좀 주석서에 기준을 두고 수행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어떤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저께 저녁에 어서 오세요. 그저께 저녁에 이제 그 우리 교단 이사장이신 그 진용 스님 작성하신 글을 하나 받게 됐어요. 앉으셔요. 그랬는데 요 글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 진용 스님이 워낙에 그 삼장법사시고요. 그야말로 경률론에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늘 제가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 수행의 시작이라고 적어주신 요 글도 보니까 니카야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기에 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 제가 전화드려서 우리 법회에 나눠드리고 수행의 그 안내서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공부 내용이 또 수행을 교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설명 내용하고 잘 일치하고 있다 해서 이제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쉽게 수행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안내에 도대해서 우리가 이제 30분씩이라도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하고 시작을 하면 교학과 수행이 함께 나가는 공부로서 방향을 잘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만 저기 요 2개 다 가지셨나요? 이거는 제가 프린트를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요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가져오셔요. 그래요? 여기 있어요. 어머님 누구시죠? 저는 여기 처음 법회는 가끔 오는데요. 대원전선에 아 예. 처음 봤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저기 혹시 우리 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저기 박성현 부부신가요? 네, 저는 오금주라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참석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주신 분은 아니시구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원전사 예, 그러시네요. 뭐 이제 지난 기수에 이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부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본문. 그래서 뭐 뭐니 해도 사성제가 되겠죠. 진멸도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요 고와 고멸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건 지어진 것이냐 라고 보았을 때 뭐 불교교리가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열반을 제외하고 뭐 좀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원래 괴로운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서 괴로움이 생겨나죠. 이 괴로움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사성제로서 정의하면은 가래가 집성제 이래 되지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말할 때 12연기를 제시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12연기의 맥을 끊어서 또는 가래를 소멸시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멸 또한 원래 있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무언가 나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괴로움이 소멸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그 괴로움의 소멸을 결과맺는 조건, 이것은 이제 8점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고, 그 사성제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고와 고멸, 그리고 조건이 되는 두 가지로서 12용기와 8정도,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번 오기설법회의 큰 주제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서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요 글을 작성해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공부가 뭐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얼마만큼을 꼭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불교 공부가 어떻게 잘 안내되어 가느냐,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핵심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불교 공부를 위해서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짚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오늘 나눠드린 제5기 해피설법회 1주차 수업 교재,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자, 이런 주제로 이제 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 한 장 넘겨볼게요.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깨달음의 과정, 내용, 성과, 불교의 포괄적 목표, 이렇게 잡았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인가 그왜 UFC의 실바죠, 실바? 실바라는 사람하고 벨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기의 대결 이런 걸 벌였는데, 이 대결이 아주 쉽게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이 끝나버렸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두 사람이 딱 대립을 하고 섰다가 실바가 그냥 앞차기를 한 번 했대요. 앞차기를 한 번 딱 했는데 그 앞차기 한 번으로 끝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모두 긴장들을 했겠죠. 그랬을 때 실바가 그 긴 다리로 앞차기를 한 번 딱 했는데 그 앞차기 한 번을 그대로 맞고는 벨포트가 KO된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신문에서 딱 쓰기를 아무리 필살의 일격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 단순한 앞차기라고 하는 이 격투기를 위한 기본기, 요 기본기 하나에 큰 경기가 맥없이 끝났습니다. 요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요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했어요.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지난 6일 UFC 126 실바 대 벨포트서 열렸던 세계 MMA 파이터 중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UFC 미들급 챔피언 스파이더맨 앤더슨 실바와 머신건 비토 벨포트전은 이러한 실바의 무서운 기본기가 잘 드러난 한판이었다. 요렇게 이제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인터넷에서 관심이 끌려 읽은 내용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기본기 없이야 어떤 일을 하여도 온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제5기 해피설법회는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법우님께서 저희 카페 글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기급의 왕자로 출생하셔서 생로병사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였습니다. 바라문과 수행자들을 통해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으셨으며 비상, 비비상처 정에 오르는 선법까지 닦으신 후 6년간 고행을 하셨고 비로소 새벽보를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불교입니까?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하기야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새벽 새별은 불타와 그 무슨 인연이 있으랴
있었던가 하는 노래를 배워 불렀으니 고행 중이던 수행자 곱다마가 6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샛별을 보고 빠지직 또는 짠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설정이 일반적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법우님의 문제 제기 등 여러 경우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교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부처님께 의지하여 풀어나가는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존재에게 일반되는 괴로움의 해결 방법인 보편적인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출가하여 어떤 과정으로 깨달았는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 공부에 있어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기본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좀 적어봤어요.